안녕하세요, 모얼모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백패킹 텐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텐트를 왜 샀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10개의 텐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와우. 자립, 비자립, 그리고 터널형, TP형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텐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백패킹 텐트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좀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네이처하이크 몽가2 퍼플 제품입니다. 이 몽가 텐트는 제가 백패킹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구매한 텐트예요. 이 텐트는 제가 처음 백패킹을 구럽도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텐트 앞쪽에 이 텐트를 쓰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딱 그 보라 색깔 컬러감에 너무 꽂혀가지고 저 텐트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실제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알아보니까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극동계까지 제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계절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EP 텐트이기 때문에 2명이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 보시면은 풀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꼽는 몽가의 장점은 이 출입구가 동일하게 양쪽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 앞에 전실 공간이 좀 여유 있는 편이에요. 텐트를 처음 산다면 뭔가를 살 건가요? 저는 가성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제품을 샀다가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생각한다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저 역시도 다시 돌아가도 뭔가로 시작할 것 같아요. 백컨트리 제너두 1.5P 블랙 제품입니다. 이 제너두 같은 경우는 짝꿍이 제일 백패킹을 시작하면서 먼저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는 솔캠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EP 제품을 구매했지만 짝꿍은 처음에 솔캠이 목적이어서 1.5P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저희가 여기에서 한 번 딱 같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 가로폭이 110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둘이서 자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1.5P 혼자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텐트고요. 일단 솔리드 타입으로 돼서 여름에도 메쉬망을 열어놓으면은 모노필라보다는 훨씬 시원한 재질입니다. 출입문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솔리드 면을 내리고 이렇게 메쉬망으로만 열어주면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좋은 거는 이게 안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다 열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안에서만 메쉬망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다 막아서 쓸 수 있고. 저는 이 백컨트리 아웃폴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 플라이, 이너, 그라운드 시트를 한 번에 결합해 두면은 따로 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1.5P 텐트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보통 파우치에 넣었을 때 이렇게 길다란 형식으로 패킹이 되는데 얘는 1.5P라 그런지 확실히 작은 사이즈의 패킹이 돼요. 그래서 배낭 안에도 침낭이랑 같이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서 배낭 바깥에다가 따로 패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분무색 텐트는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바로 보이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게 단점이에요. 힐레베르그 스타이카 레드 제품입니다. 저희가 극동계를 하기 위해서 산 텐트가 이 스타이카 텐트입니다. 알락이랑 스타이카 2개를 가지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는데 알락 같은 경우에는 이너가 약간 비대칭으로 사이즈가 돼 있어서 저는 직사각형인 이너 사이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이카를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스타이카는 힐레베르그사 텐트 중에 가장 상위 버전인 블랙 라벨이에요. 스타이카 같은 경우는 진짜 원단이 다른 텐트에 비해서 정말 확실히 두꺼운 게 느껴지는 텐트예요. 저는 스타이카 사용할 때 너무 급할 때는 굳이 팩을 박지 않아도 정말 완벽한 자립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장점이기도 하고 하지만 스타이카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좋지만 최대 단점은 푸프린트까지 다 했을 때 무게가 4kg여가지고 사실 백패킹 텐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스타이카 같은 경우는 몽가랑 비슷하게 양쪽으로 다 출입이 가능하고요. 전실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또 제노드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솔리드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메쉬로 좀 시원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풋프린트를 한쪽은 이 전실 바닥이 돼 있고 한쪽은 없는 걸로 구매를 해서 있는 쪽에다가는 뭐 가방이나 소지품을 놓고 없는 쪽에다가는 신발을 벗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는 여름에 더워요. 맞아요. 그래서 메쉬 이너를 따로 판매할 정도로 응. 아무리 메쉬망이 있다고 해도 더운 것 덥죠. 같아요. 네. 확실히 동계 텐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스커트가 텐트 바닥면이 이렇게 딱 지면과 맞닿아 있어서 동계 때 눈이 쌓여서 밑으로 쌓여버리면은 더 이상 벤틸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단에 벤틸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빅 아그네스 솔트크릭 SL3 그레이 제품입니다. 저는 언니들이랑 셋이서 백패킹 갈 때는 이 솔트크릭 제품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 이 가로폭이 178이어가지고 거의 1m 80에 가깝기 때문에 셋이서 누웠을 때 좁은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나랑 은영 언니랑 얘랑 이렇게도 잡았어요. 이렇게도 잡았지만 이렇게도 잡았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자게 되면 다리를 조금 접어야 하긴 하는데 오히려 이 양옆이 더 여유로운 느낌이라서 좋네요. 네. 그리고 이 솔트크릭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 사용하게 되면 양 옆에 있는 사람은 이쪽 문, 저쪽 문.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은 경우 누구를 옆에 사람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정면 문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각자 출입구를 하나씩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앞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살짝 말아놨는데 요거는 쭉 펴서 스틱을 하게 되면 어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전실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방이나 뭐 여러 가지 짐들을 놓기에도 충분합니다. 옆에 이제 파우치만 이렇게 옆에 텐트 옆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솔트크릭은 저 앞부분에도 되어 있어서 뭐 가벼운 옷가지라든지 뭐 파우치 같은 거 제품들 놓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MSR 조익 2고요. 제가 장비로 많이 챙겨서 패킹을 하게 되니까 뭔가 모얼모이님이 뭔가 텐트를 자주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샀던 텐트고 풀 메쉬임에도 불구하고 2.19kg라는 좀 다소 무거운 무게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겉에 플라이 재질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고요. 얘의 특징은 이쁘다. 이쁘다. 그레이랑 레드 조합이 네. 예쁘다. 백패킹을 다니면서 항상 MSR 텐트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단점이 있는데 이 텐트는 지금 심실링이 내부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천 후에는 장시간 사용하면 물이 내부로 스며들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피칭을 했던 날 새벽에 급작스러운 소나기를 맞았었어요. 그렇지만 내부로 물이 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원단과 원단 사이를 이렇게 가운데를 봉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묶여지잖아요. 근데 이 조익 텐트 같은 경우는 원단과 원단을 겹쳐서 박음질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심실링을 자가로 할 수 있게 심실링 키트가 함께 동봉돼서 왔었습니다. 빅 아그네스 블랙테일 2 호텔 그린 제품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백패킹을 가시거나 애견이랑 함께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다른 텐트들보다 전실이 확장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이 안 공간이 이너 텐트만큼의 그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텐트 모양 생각하시면 요 초록색이 여기 딱 붙어 있다고 보시면 기존의 텐트 모양이죠. 요 회색 영역만큼이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 안에를 딱 보시면 정말 전시 공간이 넉넉하죠. 저희는 이 텐트를 왜 샀냐면 텐트 안에서 활동하는 거는 슬리피라서 여유가 좀 있는데 이제 가방이나 이런 짐들을 전실이나 외부에다가 두다 보니까 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블랙테일 호텔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넓은 전실 안에 저희 모든 짐을 넣어둘 수가 있고 뭐 비가 올 때에도 따로 타프를 치지 않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이 텐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너 텐트에서 한 명이 앉고 여기 맞은편에서 그라운드 체어를 이용해가지고 또 한 명이 앉아서 마주보고 밥을 먹거나 뭘 활동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 안에가 메쉬이긴 한데 요 높이 요만큼이 솔리드 타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더울 수가 있고 요런 디테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천장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시에라 디자인 클립 플래시라이트 2 제품입니다. 시에라 디자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철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텐트는 다 직구로만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텐트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컬러감. 파란색, 노란색, 이 회색의 이 3색의 조화 컬러감. 흔하지 않은 유형의 텐트를 사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텐트를 보면 다 돔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샀던 비자립 텐트입니다. 심지어 이 텐트는 제가 텐트를 구매할 때 고려하지 않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비자립, 그리고 안에 이너 텐트가 직사각형이 아닌 약간 마른 목골, 발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앞부분의 가로폭과 발로 갈수록 가로폭도 좁아지는데 이 높이마저도 밑 발로 갈수록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사실 앉아있을 때 조금 불편하긴 했던 텐트예요. 비가그네스 솔트크릭 같이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닝 모양을 낼 수가 있고요. 토글 형식이 많은데 이런 디테일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클립으로 고정. 네. 간단하게 고정. 그리고 저는 요 풍등, 요게 진짜 이뻐요. 안에 랜턴 딱 넣었을 때 이게 진짜 제일 예쁘고, 텐트 안에 이렇게 랜턴을 넣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텐트를 사고 싶었던 게 이 텐트를 구매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고요.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텐트는 진짜 쓰신 분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요. 네, 올해 네. 여름에는 좀 주력으로 한번 잘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락스는 몽가 이후에 공식적으로 저의 두 번째 텐트이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텐트 중에서는 유일한 터널형 스타일의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 헬락스는 헬라베르그 옐로우 라인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이카에 비해서는 2.4kg로 확실히 가벼워요. 힐레베르그 옐로우 라인에는 사실 터널 텐트로는 안양을 대표 제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한쪽에만 있고 발 쪽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디자인이에요. 그치만 이 헬락스는 양쪽 끝에 출입구가 있고 전실도 양쪽 끝에 있으면서 이 내부가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양 끝이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실제로 저희가 무이도에 갔을 때 언니랑 저랑 오빠랑 셋이서 이 안에서 놀았는데 투피 텐트인데도 셋이서 놀기에 공간감이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텐트의 이 전실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요. 이 지퍼만 열어서 이렇게 한 단만 말아서 일부만 개방을 할 수가 있고, 탭을 하나 제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면을 한쪽 면만 살린 채로 개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면도 전부 다 개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내부 중에 가장 낮은 구간인 입구 쪽에 와 있거든요. 이게 가운데가 제일 높아서. 근데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4명이서 앉아도 충분하게 가운데다가 음식을 놓고 같이 즐길 수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투피지만 이 공간이 정말 좋은 텐트입니다. 고리로 해서 랜턴을 걸게 되는데 이런 줄이 달려 있어서 뭐 옷까지도 걸 수 있고 랜턴도 여기다 걸 수 있고
충분히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텐트인 것 같아요. 그 힐레버그 신형답게 모노필라로 마감되어 있어서 바람 통기성은 높여주고 내부 이물질은 막아줄 수 있는 재질인 것 같고요. 코오롱 에어로라이트 2 제품입니다. 저희 세 번째 텐트이고, 저는 처음부터 이 노란색 텐트를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플라이랑 이너 텐트를 결합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스타일의 텐트를 찾았는데, 그 조건에 딱 맞는 텐트가 바로 이 에어로라이트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사이즈, 그리고 무게도 2kg가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의 제품이고요. 이게 왜 동계까지 사용이 가능하냐면 전체가 다 솔리드 타입이에요. 그리고 딱 출입문만 제너드와 동일하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출입문이 한 개다 보니까 여름에 아무리 메쉬로 출입문을 하더라도 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서 한여름에는 쓰기 조금 힘들겠지만 동계에는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텐트입니다. 에어로라이트를 제가 1월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코오롱몰에서 솔드아웃 상태거든요. 그때에도 그라운드 시트는 솔드아웃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몽가 풋프린트가 사이즈가 얼추 비슷해가지고 맞춰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 솔드아웃 풀리면은 그라운드 시트도 좀 같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폴 방식이면서도 인폴 방식과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패킹 사이즈도 사이다 1.5L 사이다 한 병 크기 정도라서 제가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이에요. 유일하게 꼽는 단점이 딱 그거예요. 이 안에가 이 머리 쪽의 가로폭이 130, 근데 발로 갈수록 110, 좀 좁아지는 스타일이고, 요 천정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둘이서 이 안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잠자기에는 편한데 밥을 먹거나 뭔가 생활하기는 좀 불편해서, 그 부분 빼고는 사실 단점을 굳이 꼽을 수 없는 만족스러운 텐트입니다. 1kg 쓴다면 정말 좋은 텐트. 최근에 제가 혼자서 써봤거든요. 너무 쾌적해요. 현실이 요거밖에 안 돼요. 신발 하나 놓고 백패킹 테이블 놓고 배낭은 엄두도 못 내는 사이즈. 네, 그래서 항상 배낭을 저희가 바깥에다가 두고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저는 가끔 돈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텐트 마크 디자인의 판다 텐트 레드입니다. TP 텐트고요. 이 텐트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어로라이트 때문이었어요. 에어로라이트가 전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배낭이라든지 혹은 동계 때 저희가 생활할 거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 해서 샀던 텐트입니다. 제주도 때 가져가서 참 유용하게 잘 사용했고, 전부 240, 240이라서 꽤 큰 공간이 설치할 때 꽤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요 에어로는 잠을 자는 텐트, 요거는 좀 생활을 하는 텐트 조합으로 두 개를 같이 쓰는 그림을 좀 생각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시에라 디자인 텐트를 사용하면 판다 텐트도 같이 사용할 것 같고요.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백패킹을 가게 되면 이제 생활 공간으로 많이 쓸 것 같은 텐트예요. 판다 레드 텐트는 사실상 원래 1인용 1피짜리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 안에 이너 텐트를 설치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딱 반절 네, 차지를 하고, 요 이너 텐트의 가로폭은 100입니다. 아마 이 텐트를 혼자 사용하시게 되신다면 매트를 깔아놓고 여기를 전실로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헬리녹스 야침을 설치를 하면 두 명이서 판다에서 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판다 텐트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레드와 라이트 버전이 있거든요.
라이트 버전은 약간 그린 컬러로 되어 있고 이 겉에 플라이 재질이 굉장히 얇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이너까지 포함해서 1kg대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은 2.26kg예요. 네. 그 두 제품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라이트는 조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저희는 어차피 이 텐트가 실거주용이 아니고 백패킹 갈 때 사용할 공간이 필요해서 샀던 텐트라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둘이서 이렇게 다양한 텐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가는 박지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텐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의 텐트의 라인업을 이제 구축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 신발이랑 옷을 갖춰 입듯이 저희도 데크냐 혹은 노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거기 상황에 맞는 텐트를 골라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저희가 더 잘 텐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튜닝까지 하면서 저희한테 좀 맞춤으로 텐트를 잘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세상에 나쁜 텐트는 없다, 나랑 맞지 않는 텐트일 뿐이다. 많은 분들이 텐트를 구매하셨다가 중고로 방출도 하시고 혹은 또 중고로도 구매를 많이 하시지만 이런 영상이나 혹은 자료를 많이 찾아보셔서 본인한테 잘 맞는 텐트를 현명하게 구매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텐트 소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다 철수하죠? 큰일 났어 지금. 빨리 하자. 휴.